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는 곳은 봄을 살짝 지나는 듯 하더니 요즘은 90도가 넘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곳은 어떠십니까? 참 지구 표면에 여러 곳에서 같지 않은 환경 가운데 지내시며 또 건강도 좋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무척 힘드신 분도 있겠고,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몇 마디를 읊을 뿐이고 특별히 크게 도움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온 지가 참 오래됐고 요즘도 계속 쉬지 않고 저무도록 식초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합니다고 말씀을 해서 다른 연속해서 하는 강의를 중단하고 오늘은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이구동성으로 식초가 무슨 굉장한 좋은 치료제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을 아주 깔끔하게 구석구석을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초는 자극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극물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스파이시스, 우리 입에 들어가면 아주 매우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이 매운 고추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운 고추를 절대로 입에 넣지를 못합니다. 네, 이 스파이시스 이게 첫째고요. 자극물 중에 둘째가 베네가입니다. 식초. 그 식초가 굉장히 아주 선착순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굉장한 자극물입니다. 그것이 무슨 혈액을 응고되지 않게 하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유익하다고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하나씩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 예, 아닙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 자극물은 물론 우리 소화기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소화기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바르고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우리가 먹었을 때에 어떤 피해가 오느냐, 바로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장기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닙니다. 이 자극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신경, 그 다음에 우리의 성미를 편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까지 이게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극성 이 음식 중에 하나인 이 식초, 이거는 도대체 무엇냐?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먹죠? 누가 식초를 종주에다 따라서 그대로 마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얘가 살짝,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신 것을 선호하고 어떤 분은 전혀 신 것을 못 잡수시고 어떤 분은 아주 거의 강산일 정도로 그렇게 신 것도 왼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잡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나 주로 이 자극성 음식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은 여러 종류의 스프레드, 샌드위치 무슨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다가 일단 뭐를 스프레이하는 거
그런 것이 다 이 비네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클 종류요. 모든 피클 종류의 비네가로 이 식품을 썩지 않게 저장을 한다는 의미로서 작은 식초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특히 커머셜리 만들어져서 그 병에다 담아서 팔고 있는 그 드레싱은 다 이 식초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버거 스프레드 뭐 이래가지고 메요네즈 타입의 모든 그런 데에 이 비네가가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자극성은요, 우선 우리 위에 들어가면은 아주 섬세한 소화기의 점막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상을 입힙니다. 이것이 손상을 입고 그러면은 극기가 가장 심하게 오는 것이 만성 위염입니다. gastritis. 네, 만성 위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만 그 중에 엄지손가락을 꼽아도 손상 잘못될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하는 것이 이 식초입니다. 그 다음에 말초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 예민한 사람은 신경질을 도대체 참고 견딜 수 없어서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대고 신경질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가 일을 하느냐? 우리 혈액에는요, 혈액을 아주 불결하게 만듭니다. 혈액을 팍팍 썩게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식초가 들어간 모든 그 음식에 스프레드 하는 거, 드레싱 계통, 그 다음에 피클 종류, 또 다른 스파이시나 뭐 그런 거 하고 머스타드나 이런 거 하고 같이 다 섞어서 그 식구들의 신맛을 어느 정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들어가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좋은 알칼리 식품인 미역 무침을 먹을 때 꼭 식초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러면 식초는 우선 우리 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치아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유치가 있고 그것이 이제 갈죠. 갈아가지고 우리가 영구치를 얻으면은요, 이 영구치의 이빨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나멜이 있습니다. 이 에나멜이 팍팍 사그러져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식초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저는 신과실을 못 먹어요. 저는 레몬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셔서 그렇죠. 식초를 많이 잡수셨기 때문에 식초가 들어가는 음식을 알게 모르게 늘 잡수셨기 때문에 바로 이빨 그 겉에 코팅한 에나멜이 손상을 입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식초 대신 그 음식이 약간 달콤해야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뭘로다가 맛을 내야 되나? 식초를 대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레몬입니다. 네, 레몬. 네, 라임도 쓸 수 있으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식초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가? 우선 이 식초는요, 술이 한 단계 더 발효 과정을 밟으면 그 다음에 식초라는 유물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이 발효 과정을 겪어서 썩으면은 그 다음에는 식초라는 유물을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누가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초가 되는가? 하나의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1864년에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마이코더마 아세티라는 균이 있습니다. 이 균에 의해서 한 단계 더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식초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알코올분이 이 술이 이와 같이 발효를 한 단계 더 만들면은 초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white distilled vinegar. 네.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천연적으로는 바로 술이 결국은 아세틱 애시드라는 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초의 그 컴포지션, 그 무슨 성분이 있는가? 식초에는요, 이 초산이 대개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많으면 한 12%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산은, 아세틱 애시드는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탁식 서브스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많은 것들을 혈액을 응고하게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 혈액을 또 히몰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피가 그만 파괴가 돼서 물처럼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빈혈이 또 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식초를 몸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신장, 신부전증을 일으킵니다. renal failure. 네. 그 다음에 예민한 사람은 식초를 먹으면 불면증도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면증도 오고 신경질도 오고요. 예. 그리고 이 베네가는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곡식으로도 만들고, 곡식으로 이제 술 만들면 그것이 또 뭐 해가지고는 이렇게 식초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가지고도 만들고, 뭐 그러니까 감식초, 매실식초 뭐 많죠. 그 다음에 현미로도 만들고, 현미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현미 발살미라고 있는데 그거로도 만들고요. 뭐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로도 뭐 사과식초 뭐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식초는 식초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고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물의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어디에 아주 대단히 해로우냐 하면은요, 간과 췌장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피를 썩게 만듭니다. 혈액을. 그리고는 이렇게 식초까지 발효가 되면은요, 거기에 있던 양분 같은 거는요, 다 벌써 누가 주워갔는지 주워갔기 때문에요, 당분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예, 광물질 몇 개 좀 남아 있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 면이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 바르는 것은 여러분이 사방에서 들어서 만병통치같이 느끼시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단 것을 많이 먹고 과식하고 뭐 또 면역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곰팡이류의 서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식초가 참
여러분을 구제해 주는 것 같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식초가 닿는 곳에 세포가 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식초를 주로 피클 만드는 데 사용하죠. 왜 피클 만드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발암 물질이 되며, 예를 들면 고추 장아찌를 만드시는데 간장하고 이제 비네가를 사용하셔서 고추를 거의 반년을 절이셔서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풋고추가 나올 때는 반일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풋고추 절임, 고추장아찌를 아주 선호하고 많이 잡수시는데요. 이 피클을 만들 때에 그 야채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쫄깃쫄깃하고 단단하면서 맛이 있게 느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이빨에 에나멜을 사그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소화기의 점막에는 그 뮤커스가 있죠. 그거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위염 내지는 십이지장 궤양, 또 이 위궤양 이런 것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용해하게 하기 때문에 빈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사이다 비네가가 아주 뭐 만병통치같이 하는데, 그거는 위산이 낮은 분이 대단히 많고, 위산은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으신 분에게 있고 과식하시는 분에게 급기야 위산 부족증이 따르게 되고요. 왜냐하면 위가 과식으로 말미암아 늘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위산이 부족한 게 되는 때가 오고요. 나이가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위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사이다 비네가를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같지, 몸의 모든 비네가가 주는 이런 그 숨은 피해는 누가 덮어주거나 경감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리서치를 하는데요. 아직도 애플 사이다 비네가가 그렇게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식초 중에 하나라는 발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요, 이 푸드 엔사이클로피디아의 비네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리서처에서 그렇게 이것이 힐링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것이 애플 사이더 비네가라고 보고한 일이 전혀 없다. 아주 점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네가는 절대로 건강에 유익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 인터널, 속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술이 사이다가 되고 사이다가 한 스텝 더 발효되면은 그게 바로 비네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코올분 안 잡숴야 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식초 병은 꼭 옆구리에 끼고 사십니까? 모든 비네가는 종류, 뭐 매실 식초, 감 식초, 뭐 온갖 현미 식초, 몰트 식초, 뭐 식초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다 한결같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벌써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거는 학자들이 계속 보고하는 바이고요. 우리의 위염을 일으키는 것에 새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첫째는 비네가, 둘째는 아스피린, 셋째는 알코올분. 이 세 개는 위염의 주 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클을 만드는데 아까 제가 단백질이 응고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채에는요 질소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소분의 그 끝에 그 에민이 있는데요. 특히 그 풋고추의 그 맛은 바로 이 에민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 맛이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여러 피클 중에서도 풋고추의 피클을 만든 것은 발암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민하고 나이트로스 에민하고 이게 같이 만나면은 발암 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닥터 에가타 스트레시의 아주 초창기에 그분이 유치파인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낸 아주 자그마한 베지테리안 누트리션이라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 비네가에 대해서 채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네가에 대해서 하두들 이구동성으로 이게 신봇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쓰고들 있기 때문에 비네가가 나쁘다고 말하는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을 바꾸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그룹에서는 절대로 식초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외부에도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말초 신경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신경에 여러 가지 그 싸고 있는 막을 전깃줄에 그 겉을 싸고 있는 것처럼요. 그 막이 손상을 입으면은 누전이 되지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신경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은 이 식초를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위염이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펩틱 얼사라고 해서 이 12장 위에서 12장으로 나가는 그 경계선에서 자기 조직을 자기가 다 소화시켜 버리는 그런 펩틱 얼사가 생기는 그런 것을 호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갱신을 못하는 증세를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말똥말똥하게 밤에 불면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아주 쇼템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각각 똑같은 식구가 똑같은 식초를 먹었는데 나타나는 증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식초는요 이렇게 음식에 섞어서 적고 많은 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서 그렇게 잡수시는 분이 결국은 이 만성 퇴행성 질환, degenerative diseases, 만성 퇴행성 질환이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찾아들고는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식초는요, 식초의 그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거기에 있는 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름때는 식초로서 닦아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해치는 이런 그 아세틱 애시드가 있는 이런 식초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 시트러스 프루트를 잡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위산이 낮아서 나는 신 것을 선호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레몬, 자몽, 그레이프루트,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이 세 가지는 위산이 낮으신 분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레몬을 4분의 1컵, 그러니까 2안스입니다. 를 뭐 조금 물에 타서 잡수시든지 그대로 빨대로 잡수시든지,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식초에 노출이 됐고 또 다른 어려운 일로 인하여 이 치아의 에나멜이 다 사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신 것을 잡수시면 이빨이 셔서 다른 음식을 씹어 잡수시기가 무슨 힘들기 때문에 저는 빨대로 먹습니다. 저는 위산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을 다 제가 해봐서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식사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런 신 것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먹었을 때는 한 식사하고 한 2시간 후에 약간 어지럽고 답답하고 약간 메스꺼린 것 같고 명치가 좀 답답하게 무겁고 그런 감이 있을 때에 그때에 뜨거운 물 반반씩 섞어서 순수한 레몬은 4분의 1컵, 그러니까 2안스입니다. 그거를 빨대로 해서 싹 먹으면은요, 금방 거짓말같이 5분 내로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메스꺼운 것도 없어지고 명치가 답답한 것도 없어지고 위가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 산도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위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이 유무죽, 카임이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12지장으로. 그렇지 위 산도가 낮으면은 내려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의 거드는 위산이 부족해서 위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나중엔 그것이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는 결국은 그냥 산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 거드를 경험하시는 거지, 자기의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거드가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드가 있는 분에게 위산 제제를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비용은 점점 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 식초는 특히 케미칼 식초요. white distilled vinegar, 이거는 순수한 케미칼이죠. 곡식이나 과일이나 열매로 가지고 한 거 아니죠. 이거는 빈혈도 쉽게 만들지만 간 경화증을 일으킵니다. 또 펩틱 얼사를 아주 신속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요. 예. 그리고 애플 사이더 비네가는 비네가가 주는 이 피해를 우리가 비켜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애플 사이더 비네가가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참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레몬을 2안스의 순수한 레몬을 식사하기 바로 전에 잡수시든지, 아니면 6온스의 자몽을 잡수시든지, 아니면 6온스의 파인애플 주스, 그것도 100% 순수하게 금방 과일에서 자기가 짠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대단히 유익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요, 아이고 이 비네가로 말하면은 그것이 5,000년의 역사를 두고 우리 사람들이 모두 즐겨왔는데 무슨 소리를 이제 와서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헬티 힐링이라는 책 116페이지에요. 그 린다 페이지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암만 수천 년의 역사를 두고 해왔다고 해도, 예,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뜻이 있고 양심이 있는
환자를 다루는 과학자나 의사가 말을 했으면은 그게 그런 줄로 아마 우리가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산도가 낮으신 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레몬이나 라임을 그 대신 사용하심으로써 오히려 레몬이나 라임은요, 맛은 시고 위에서는 위산과 같이 소화력을 돕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다 마친 후에는 알칼리체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알칼리화시키지 산성 체질로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팎으로 유익이 되며 레몬에나 이런 과실에 있는 비타민 C는 이 신맛은 항산화제로서 어뜸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세포들이 다 좀 먹듯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다 예방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다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뭐 거기는요 정말 다른 또 광물질 같은 것, 또 포타시움이 있죠. 예, 이 시트러스 프루트는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 혀를 훈련시키며 얼마쯤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레몬이나 라임이나 자몽이나 이 시트러스 프루트 중에,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아직도 GMO를 했다는 보고는 없어서 조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또 파인애플에는 근화부품입니까? 이렇게 산을 보충해 주는가 하면은 브로멜린이 있죠. 브로멜린이 있어가지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이죠. 그러니까는 후식으로도 몇 개를 잡수시면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위산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식을 하면은요, 위가 항상 과로를 하기 때문에 위산을 분비해야 하는 그 분비선에서 위산을 별로 분비를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회복을 시켜서 준비를 다 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오프 스케줄 15분 이상 자기 식사 시간을 변경을 자꾸 하면은 자꾸만 만성 소화불량증이 오고, 그 다음에 위가 음식을 위하여 모두 준비했던 것을 다 해소시키기 때문에 소화불량증이 계속 one after another로 그 하나 없어지면 뒤에서 자꾸만 그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는 분에서 위산이 낮아지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의 만성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그런 결과를 불러오고요. 식초를 잡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 소화된 물질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려면은요, 거기서 이 산도가 높은 카임을 받아들였을 적에, 유무죽을 받아들였을 적에 간하고 췌장이 호르몬으로 하여금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중탄산염을 분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이 중화가 되면은 그때에 췌장에서 효소가 분비가 돼서 마지막 소화를 시킵니다. 췌장 효소는 중성 환경에서만 활성화되지 산성 환경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기 바로 전에 이 시트러스 프루트나 이런 그 레몬도 잡수시고 입을 따뜻한 물로 한 모금 린스해서 이빨이 신 것은 미지근한 물로 입을 물고 있다가 뱉어버리시면은요,
금방 산이 빠져나갑니다. 이 때문에 이빨이 신게 없어지십니다. 그리고 이 타액에서 분비되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아밀레이제도 산이 있는 곳에서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밥은 맨밥을 잘 씹어 잡수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을 레몬에 처리하는 음식도 조금 샐러드하고 뭐고 잡수셔야지. 그러니까 샐러드를 잡수시려면 샐러드만 먼저 잡수시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밥 다 먹고 잡수시든지. 저는 요즘 그렇게 하니까 밥이 소화가 잘 돼요. 왜냐하면 주로 50% 이상이 타액에 있는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밥은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밥 들어가면 반찬 들어가고 신거 들어가고 함께 다 그러면은 다 자기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전부 췌장 효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값싼 당분 조금을 얻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하여서 중노동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중노동하기 위하여 투자한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양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 건강이 날로 증진되는 것입니다. 제 시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식초를 먹을 때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외부에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어느 시간에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